안녕하세요, 문화주주입니다. 오늘은 6번째 문단단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문단단 시간에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작품인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남겨주신 댓글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 책방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속도로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책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작품 소개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HJJ님께서 원작보다는 왠지 영화가 더 훨씬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긴 영화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봤었어요. 원작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인생이란 게 대단한 무엇이라 생각했는데 이 작품에선 그닥 거창하지도 않은 거란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는 건 숙제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숙제를 해야겠어요. 오늘도 잘 감상합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합니다.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퀸님께서 저는 영화만 봤는데 브래드 피트하고 케이트 블란쳇하고 같은 나이일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고 삶을 즐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대로 기드 모파상의 목걸이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서양 문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드 모파상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파상 단편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도 필독서로 꼽힐 정도니 그의 단편 작품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죠. 특히 오늘 같이 읽어볼 목걸이란 작품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줄거리를 아실 만큼 유명한 소설입니다. 목걸이라는 작은 소품을 활용해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설이죠. 마지막 반전과 그리고 그 반전으로부터 느껴지는 뒷맛이 일품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문단단 시간에 기드 모파상의 목걸이를 통해서 생각해볼 만한 점은 다음에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작품은 마틸드가 빌렸던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끝이 납니다. 주인공인 마틸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분실한 목걸이를 변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작가가 목걸이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모조품으로 설정한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목걸이가 위조품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틸드 부부의 고생이 사실상 의미 없는 헛수고였다는 점이 밝혀지고 나서 마틸드는 과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틸드의 친구인 포레스트의 부인이 그 사이에 원래 모조품이었던 목걸이가 진품으로 바뀐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녀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목걸이를 열어봤다면 마틸드 부부의 고생은 그만큼 단축될 수 있었겠죠. 이런 사소한 일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어질 저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조품인 목걸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디 짧은 단편은 마틸드와 그 남편 루아젤의 웃을 수만은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고가의 목걸이를 물어주고 그 빚을 갚기 위해 10년이나 죽을 고생을 했던 마틸드에게 포레스트의 부인의 말은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 가여운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마틸드 부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 목걸이가 4만 프랑이나 나가는 엄청난 고가의 제품인 줄 알고 헛수고를 해온 셈이죠. 1프랑을 보통 지금 가치로 4,000원으로 계산하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1억 6천만 원 상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가 모파상이 왜 굳이 마틸드가 분실한 목걸이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모조품이었다는 반전을 주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가 이를 통해서 독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추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력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소설의 마틸드는 10년 동안 빚과 이자를 갚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루아젤 부인은 많이 늙어 보였다. 때로는 강하고 단단하고 때로는 거친 가난한 집 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젊음을 다 바친 그 목걸이가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우리가 각자 사력을 다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알고 보니 가짜와 같은 허무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틸드가 젊음과 아름다움을 다 잃고 마침내 빚을 청산하고 나서 그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그것이 별것 아닌 것임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는 그것을 얻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큰 비극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얻기 전에는 그것을 손에 쥐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얻은 후에는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난 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짧은 소설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틸드는 남편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마틸드가 포레스티의 부인으로부터 10년 전에 잃어버린 그 목걸이가 사실 모조품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나버립니다. 단편소설의 매력은 대부분 열린 결말을 두어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상상의 여지를 열어놓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과연 마틸드가 남편 루아젤에게 사실 그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독자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틸드가 루아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틸드에게 있는 진짜 보물은 어쩌면 남편 루아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루아젤은 정말 좋은 남편인 것 같은데요. 그는 아내의 드레스를 위해서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 모아둔 돈을 주고 아내의 실수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끝까지 아내와 함께합니다. 배우자의 실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하는 점만으로도 루아젤은 훌륭한 배우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틸드가 남편에게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상대적으로 고생은 견디기 쉽지만 그 고생이 헛수고였다는 점에서 오는 허무함은 더욱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기간을 어떻게든 견뎌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동안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괴로워하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고생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견뎌내기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그것이 무상되었을 때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틸드가 루아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때로 사소한 일 때문에 큰 변화를 맞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포레스티의 부인이 좀 더 빨리 목걸이가 바뀐 사실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마틸드가 일주일이나 늦게 목걸이를 반납하자 포레스티의 부인은 자신이 쓸 수도 있는데 빨리 가져다 주지 그랬냐고 짜증을 내죠. 하지만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도 당시 현장에서 그녀는 목걸이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레스티의 부인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루아젤 부인은 친구가 상자를 열어볼까봐 조마조마했다. 마틸드 입장에서는 차라리 포레스티의 부인이 상자를 열어보고 목걸이가 바뀐 것을 눈치채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망신을 당하기는커녕 그 후 이어질 마틸드와 루아젤의 고생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그 후 10년 동안 포레스티의 부인은 그 목걸이가 바뀐 줄도 모르고 지냈는데 아마 그 사이에 한 번도 목걸이를 꺼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사소한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마틸드 부부는 극심한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흔히 삶의 변화는 어떤 큰 사건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별것 아닌 것들이 누적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큰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은 대신에 사소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기도 한 겁니다. 인생이란 참 기묘하고 변화무쌍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니 말이다. 라는 소설 속 문장이 어쩌면 작가 모파상이 이 소설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6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오 헨리의 20년 후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축주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